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에이,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위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위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 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랬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케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 부인?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엿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설이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옆하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옆 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옆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 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네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돼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유.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 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간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니?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에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두 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두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두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두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댁에서도 절 생각해 한동안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뵈러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이르다면서 자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갓 20살이 되었었고 저희는 30대였는데 맹랑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이 딱 신우였죠.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놀란 적도 많았어요. 언니, 오빠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말해줘서 제가 겨우겨우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저한테 왜 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전화번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물어볼 줄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오빠랑 만나기 전에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조금만 볼래요? 어머, 아가씨. 안 그래도 아가씨 한번 만나야 되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말밖에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빠 만나기 전에 조금 시간 남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수혁 씨랑 연락은 했는데 별일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수혁 씨한테 연락해서 좀 일찍 보자고 할까요? 지금 잠깐 저 뭐 좀 살 거 있어서 백화점에 와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저 언니랑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저 알아요. 저 가방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빠 결혼하는데 세연이한테 뭐 안 받았냐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이다 뭐다 엄청 받는다곤 했거든요. 언니도 예단 준비하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솔직히 전 명품 가방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결혼식 때 입을 옷 이런 거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혁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가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어떤 거 좋아할지 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오늘 같이 고를까요? 이따가 수혁 씨도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에이, 오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 만날 시간쯤 되는 거죠? 후딱 옷만 고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언니도 한번 불러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단하려면 저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만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전 옷만 살게요. 신우는 예단으로 명품 가방 대신 옷을 사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우에게 옷 한 벌은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명품 브랜드부터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고르고 난 후에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며 명품 신발까지 가방만 빼고는 다 골랐죠. 그때는 그냥 결혼하면서 선물로 해주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을 듣고선 신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분기에도 리조트 이용권이 나왔는데 저랑 남편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분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분기에도 나왔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숙박 말고도 관광 연계해서 다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아유, 니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가보질 못하니 어쩌니? 휴가도 못 내는 거야? 이번에 휴가 갈 때 거기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쓰는 거니? 네, 휴가 전까지는 써야 하는 거라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가족들한테만 양도 가능한 거라서 어머님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꾸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 준다고는 했는데 이번 분기까진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언니, 그럼 그거 저 가도 돼요? 저도 언니 가족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비용 좀 아끼게 그거 저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저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되는데 제가 갈게요. 가족이니까 저 가도 되는 거죠? 아싸!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봐야지. 아가씨. 아가씨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근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한번 시간 맞춰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해둘게요. 거기서도 예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해요. 신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가족관계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가 성인 되어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일까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숙박권을 신우에게 건네주었는데 신우는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회사 상부에서
큰 질책을 받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 너는 새언니가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어리고 철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못 들었냐? 가족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네가 못 가면 꼭 연락 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딴 식으로 난리를 피워? 아니, 난 몰랐지. 그때 그냥 대충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친구들도 못 간다고 하고 아까워서 그랬어. 오늘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못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했겠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 없이 팔았겠냐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새언니는 왜 저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너 오늘 새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회사에서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래 직계가족만 되는 걸 받아줬더니만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성인이 됐으면 철 좀 들어라 좀. 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알고서 그랬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돈 날리는 거였을까봐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치고 난리냐고. 새언니한테도 뭐라고 좀 해. 신우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절 탓했고,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우에게 소리를 쳤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신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리고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한테 혼났을 때면 무조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와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 위에서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을 하고 가보면 항상 과간이었어요. 너 진짜 뭐하냐? 왜 오늘도 혼나냐? 아, 너 진짜 세원이 없었으면 아우 당장 내려와. 지금 제정신이냐?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서 과자를 먹어? 야, 밖에서 먹어. 넌 왜 항상 나한테 뭐라고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너 오빠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쫓겨나야 내려올 거야? 새언니 앞에서 화내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아니,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어?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렇게 가족 앞에서도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오빠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너무 퉁명스럽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 제가 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침대 위에 과자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래요?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은 뭐예요? 이렇게 큰 짐까지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여기 며칠 있으려고요? 네. 오빠 집인데 뭐 어때요? 저 고등학교 때도 오빠 혼자 사는 집에서 한 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신경도 안 썼는데. 언니 저한테 설마 눈치 주시는 거예요? 헐, 저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서 쫓겨났는데 언니한테도 눈치 보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자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아, 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불 위에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저기 작은 방에 손님용 매트리스 넣어뒀는데 거기 이불 깔아줄까요? 새 이불도 마침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저보고 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렇게 작은 방은 답답해서 못 자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 내일 일찍 나갈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늦게 나갈 거거든요. 언니 오빠 나가면서 소리내면 저 또 잠 못 자고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안방에서 잘게요. 언니 오빠는 내일 편하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은 마치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드나들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곤 했지만 사실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저 역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니 신경 쓸 틈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오고 난 후면 물건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온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밖에 걸어둔 코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신우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해 물어봤죠. 네? 아니 언니, 어떻게 절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옷 밖에 걸어둔 거 진짜 맞아요? 언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씻고 바로 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트까지 찾아서 밖에 걸어뒀다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언니도 알면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언니랑 오빠 나가고 바로 씻고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잤거든요.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옷만 감쪽같이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가씨가 입고 나간 건 아니죠? 아가씨 여기 올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솔직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아가씨 옷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걸려있고 제 옷은 없어져서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언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식으로 도둑 취급하는 건 아니죠?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도둑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왜 입고 가요? 저 그렇게 거지 아니거든요? 제 옷도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제 화장품 그냥 가지고 갔던 적 있잖아요. 제가 식탁에 올려뒀길래 그냥 아가씨 쓰라고 올려둔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간 건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찾고 다른 거 입고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다른데 놔두고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오빠도 이거 알아요? 왜 생사람 잡아요? 언니 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빠한테 다 바로 말할 거예요. 신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다며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라고 해?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내가 수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찾아보라고 했잖아. 진짜 거실에 걸어둔 거 맞긴 해? 수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어제 바로 씻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다른 데 걸어두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괜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라고. 어제 코트 밖에 꺼내두면서 섬유 향수랑 다 뿌려뒀다니까. 옷걸이도 그대로 걸려있고 바로 옆에 섬유 향수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착각한 거라고? 코트에 발이 달렸던 거야? 그럼 왜 사라지냐고. 내가 다른 데 뒀으면 애초에 없는 옷걸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다른 거 가져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전에는 수진이가 다 시인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나 화를 내는데 당신이 좀 심했던 거지. 진짜로 안 가져갔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도둑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어휴.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이도 이제 집에 가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 와중에도 신우에 대한 의심을 접지 않았어요. 역시나 신우는 제 옷을 입고 나간 거였죠. 이미 제 옷을 작정하고 입고 나갔던 거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 벗어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오게 됐고, 바로 문 앞에서 제 옷을 입고 있던 신우를 남편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거기다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근데도 전 서운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신우는 그때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일들 때문에 본인이 눈치 보여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 신우를 보며 언제쯤 철이 들까 싶었는데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직업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학창시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신우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은 신우에게 화가 나서 아무리 신우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우는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언니, 왜 다들 내 전화 안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설마 언니가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한테 혼인신고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사이 가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놓으라고. 아가씨, 결국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다 화나서 아가씨 만날 생각 없대요. 아가씨 전화 계속 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근데 그 심해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만나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 그러면 언니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들 과거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언니가 소문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심해부 동창이 남편이랑 친구래요. 심해부랑 오빠랑 동갑인 건 알고 있죠? 일단 주말에 심해부도 데리고 오진 마시고 아가씨 만나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오빠랑도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심해부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는 결국 주말에 심해부와 함께 시댁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심해부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난리법석 속에서도 신우는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 밥상도 안 차렸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가 막혔어요. 신우의 태도에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결국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결혼을 시작했던 신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남편한테 무력을 당했다고 울며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부렸죠.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손을 날렸던 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신고했고 신우한테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남편은 화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신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시댁 모임에서 최후 통첩을 하셨죠. 이제 도저히 수진이 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아끼며 키웠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고 책임져 줄 힘도 없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꾸나.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설마 나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날 창피해하면 나는 더 설 곳이 없지. 엄마가 날 지지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서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던지 그건 네 맘대로니까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다음 달 내로 독립해. 엄마랑 아빠 이사가서 원룸에서 살던지 할 테니까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살아. 그렇다고 오빠네 집으로 가지도 말고 이젠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들 알아서 좀 살자. 엄마랑 아빠 정말 힘들어 수진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해? 나 안 불쌍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나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날 감싸야지. 그럼 누가 감싸? 진짜 너무한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나 절대로 못 나가고 엄마 아빠도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신우는 끝까지 철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신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휴직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신우는 틈날 때마다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살판 났겠어요? 그래도 언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기 십상인데 언니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보장해 준대요? 보장 안 해주죠? 아,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까지 셋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고생하겠다. 언니 그렇게 빌붙어서 살려면 우리 집에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빌붙어요? 같이 아이 키우려고 제가 휴직하는 건데 그리고 다시 복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빌붙어 살까봐 걱정돼서 자꾸 여기로 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상관없지만요. 아,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요. 엄청 부자라서 저보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두려고요. 사실 그쪽에서 얼른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잘 포장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건강이 안 좋긴 한데 언니가 잘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나저나 결혼을 하려고요? 아가씨 얼마 전까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 어쩐다 말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번에 아가씨가 재결합 얘기 꺼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재결합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죠. 전 남편이 그래도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말을 하길래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언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요. 신우는 재혼을 한다면서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재혼남은 초혼이었고 신우 말로는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신우는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니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죠. 신우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오빠라고 재혼하는 신우에게 초혼 때 못해줬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보태주더라고요. 신우네 신혼여행 비용도 보내줬고 그래도 결혼식 날 저는 신우에게 20만 원 축의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바로 신우였어요. 어머, 아가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피로연할 시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피로연은 아예 끝난 거예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 먼저 일찍 온 건데, 옷도 안 갈아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언니, 뒤풀이 술상 차려야죠. 저 아까 봉투 정리하면서 언니 거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또 잘못 준 줄 알았는데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 언니네 집에서 뒤풀이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술상 좀 내와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네? 그게 무슨... 아가씨,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태드렸잖아요. 스드메 계약금도 없다고 해서 보내주고 혼수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비용도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축의금 낸 건데 부족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언니는 따로 해야죠. 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걸로 생색내요? 아무튼 언니, 생각이 좀 짧다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제가 그냥 봐줄게요. 술상이나 얼른 내와봐요. 사람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우는 만삭인 날 밀치면서 올라오는 자기 하객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씻고 나오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선 당황해 하다가 이내 화가 나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신우 전 남편이었어요. 들어와서는 갑자기 신우 손을 부여잡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 우리 아기 이렇게 답답한 옷 입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무슨 가족 행사 있는 날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갑자기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얼른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야. 형님이 여기 오면 자기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 그 아이 낳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우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알고 보니 신우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한 듯 했고, 전 남편과 그렇게 막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우는 그러던 와중에 병약하지만 부자인 재혼남을 알게 된 거였고, 이 남자를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약한 재혼남과는 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지만 그 와중에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던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우는 대범하게도 재혼남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신우 전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안 받고 피했던 거였고 결혼까지 강행했던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 당일날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신우를 보고선 얘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싶었다며 전 남편을 불렀던 거였어요.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은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고, 재혼하기로 했던 재혼남은 소동을 알고서는 바로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거기다가 신우를 혼인 빙자로 고소를 했죠. 신우는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빠, 언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전 남편이랑 연도 제대로 못 끊고 어영부영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재혼 꼭 하고 싶어.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랑 언니가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저 사람 날 고소까지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넌 도대체가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고 살아.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 일까지 벌여? 너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서 이런 일 벌인 거야?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앞으로 우리는 네 삶에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껏 네 맘대로 해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나 유산했어. 아이 아빠는 전 남편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도 재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아이도 없고 재혼하는데 걸림돌도 없는데 오빠랑 언니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해줘. 다른 거 안 바랄게. 나중에 또 문제 생기더라도 오빠랑 언니 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새언니랑 나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딴 생각을 해? 내가 와이프한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 네 얼굴 죽을 때까지